189페이지에 맨 위에 용도지역 지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내가 한번 볼 테니 잘 보세요. 용도지역이란 토지의 이용,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 정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라고 되어 있죠.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이 문장에서 시험용으로 필요한 지문은 용도지역 자들은 서로 중복될 수 있게요, 없게요? 그거 하나만 알면 돼요. 개념도 나오니까 용도지역이란 이렇게 중복되지 아니야.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 책에 줄 치는 걸 보면 될지 안 될지 압니다. 지금 세 줄 지문 나왔죠? 세 줄을 통째로 자를 대고 통째로 줄 치는 사람들은 객관식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다. 왜냐하면 시험을 파악을 해야 돼요. 지문 5개 던져놓고 틀린 거 찾으라는 거예요. 그럼 이 문장을 던졌을 때 틀린 부분은 문장 전체를 틀리게 할까요? 답되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만 체크하는 거지 문장 전체 줄 치는 거 아니에요. 전체 줄 치면 줄 안 친 거하고 똑같잖아요. 뭐하라고 전체 줄 쳐요? 혼신을 다해 줄 친다니까 떨면서. 아무 의미 없는 짓이에요. 그래서 이 문장에서는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그것만 눈에 딱 들어와야 돼요. 그 다음에 지정권자 얘들은 나중에 차차 하면 돼요. 장관,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은 아까 대도시가 어딘지 얘기 살짝 했는데 인구 얼마 이상? 50만 이상의 시를 대도시라 한다고. 특별시, 광시, 외의 중에요. 그런 거 옆에 쓰지 마라 이 말이에요. 50만 이상이라고 쓰고 있잖아 지금. 다 썼어 벌써. 한 장 넘기세요. 이게 지금 요약집이라 도시지역 해놓고 아까 도시지역 개념 얘기했지요. 인구 산업이 밀집됐거나 밀집이 예상돼 이렇게. 그리고 도시지역은 박스에 몇 개의 용도지역으로 또 세분된다고요? 주상공록 그러죠? 그렇지. 대가리부터 이렇게 해야 되니까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주상공록. 근데 책은 요까지만. 근데 실질은 주거지역은 다시 전용주거, 일반주거, 준주거, 전일준. 상업지역은 중1 건육. 중학교 1학년쯤 되면 건육이 생겨. 이런 유치찬란한 얘기를 해야 기억이 남는 거예요. 중1 건육. 상업지역은 몇 개? 4개, 4개. 상업지역도 종류가 4개. 공업지역은 전용, 일반, 준. 몇 개로? 3개. 녹지지역은 보전녹지, 생산녹지, 자연녹지, 보생자. 그래서 요걸 개념을 물어보는 거예요. 요걸. 요 수준에서 물어보지 않고. 이거 너무 쉬우니까. 그러죠? 그래서 전용주거는 다시 종류가 몇 가지로? 1종, 2종. 일반주거는 1종, 2종, 3종으로 나눠져요. 그 다음 나머지는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이 책에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까지만 소개된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그게 아니고 이렇게 용도지역이 도시지역이 지정이 되면 도시지역을 다시 도시지역 묶였잖아요. 주거용도로 상업, 공업, 녹지로 구분하는 거예요. 주거지역은 몇 개로? 전용, 일반, 준. 자꾸 입에 붙어야 돼요. 전용주거, 일반주거, 준주거. 전용주거는 다시 1종, 2종. 일반주거는 1종, 2종, 3종. 저층주택, 중층주택, 중고층 이런 것들은 나중에 외우면 되고 일단 얘부터 익숙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나중에 개념들이 외워지는 거예요. 그 다음 상업지역은 몇 개로? 중1, 건유, 중심, 일반, 걸린, 유통. 유통상업지역은, 걸린상업지역은, 일반상업지역은, 중심상업지역은 개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개념들은 나중에 차차 하면 되고 상업지역 종류는 4개. 공업지역은 전용공업, 일반공업, 준, 전일준, 중일건유, 전일준. 그러면 공업지역 중에
전용공업, 일반공업, 준공업 있잖아요. 셋 중에 땅의 200평 건매로 나왔다. 개인들이 땅 투자할 때 셋 중에 어디가 제일 좋을까요? 느낌으로 그냥 여러분 개인적으로 전용공업, 준공업 둘 중에 어디? 준? 뭔가 준자가 좋은가 보죠? 간단하게 용적률이 전용공업은 300%, 일반공업은 350%, 준공업은 400%까지 허용합니다. 어디가 제일 좋은 거예요? 서울 시내는 전용공업, 일반공업 지역은 없지만 준공업 지역은 띄엄띄엄 있어요. 물레동 일대, 영등포 옛날 공장들 있죠? 고로공단 다 준공업 지역. 일반공업도 있었는데 다 없애버렸고, 그러면 준공업 지역이 경공업 위주의 공장을 짓게 하고 그 사는 사람들을 위한 근로자 숙소, 업무시설 이것들 다 같이 짓는 게 준공업이에요. 중화학 공장만 짓는 곳이 전용공업. 환경오염 물질이 안 나오는 공장만 짓는 데가 일반. 그래서 세 개 용도 지역이 공업지역. 녹지 중에는 보전 녹지, 생산 녹지, 자연 녹지 있지요. 그래서 녹지 지역이, 아이고, 색깔 같이 가야지. 녹지 지역이 넘은 보전 녹지. 갈 때 데스크에 와서 배접 10개 가져가세요. 기침 때문에 살 수가 없어요. 지금 배접을 한 박스 누가 선물로 줬으니까 바깥에 배접이 있는데 먹다 못 먹어서 도저히 나 혼자. 배접 있다 한 보따리 가져가세요. 딱 3일만 먹으면 기침 가라앉아요. 내가 그냥 배접도 주고 합격도 시키고. 자연 녹지. 자, 녹지 3개 중에 여러분 중에 땅 투자한다. 이 셋 중에 어디에 땅 살래요? 생산. 하지 마요. 서울시 외곽으로 가면 농지 있는 거 보셨어요? 여기 작동 넘어가면 논밭 천지요? 서초구청 넘어가면 양재동 과천 넘어간 데 있지요? 농지 천지라니까 있냐? 도시지역 안에서 농지가 있잖아요. 그 농지가 있을 때 생산 녹지예요. 예, 자연 녹지가 보존할 필요가 있지만 제한적으로 개발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녹지 지역 중에 제일 좋은 데가 어디? 자, 그러면 제한적으로 개발이 가능하다. 그러면 자연 녹지로 알면 돼요. 시험에 그런 나오니까. 제한적 개발, 자연 녹지, 제자. 구체적으로 나중에 외워야 돼, 시험은. 자, 일단 녹지 지역은 몇 개? 3개. 자, 공업 지역도 3개. 상업 지역은 4개. 주거 지역은 3개. 전용 주거 지역이 2개로. 일반 주거 3개. 우리나라는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걸 중심으로 다 돌아가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는 동네에 모든 땅에 필지별 주소 지번을 넣으면 얘가 표시되어 나와요. 그래서 나중에 땅 볼 때 이걸 기본으로 확인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관리지역을 보니까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 몇 개? 아까 보세요. 미리 맛보기를 맛을 보니까 책이 낯설지 않잖아요. 책이 낯설지 않아야 돼요. 일단은. 책이 볼 때마다 낯설다 그러면 안 되고. 자, 관리지역 3개 중에 아까 제일 좋은 땅이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계획관리라며요. 어? 아니,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 3개 중에 관리지역을 딱 묶었잖아요. 이만큼은 보전관리지역으로 쓰자. 여기는 생산관리지역으로 쓰고 계획관리로 쓰자 하고 구분한다 이 말이요. 셋 중에 제일 좋은 땅이. 자, 왜 그러냐? 계획관리부터 보세요. 세 번째. 자, 거기 줄 치세요.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거기만 줄 치는 거예요. 개념은 그것만 알면 돼요. 자, 관리지역 중에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된다란 말 나왔죠? 여러분요. 도시지역을 지정했잖아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녹지지역으로 바뀔까 안 바뀔까요? 못 바꾸지. 법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주민들의 반발이 심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사는 동네를 공기 좋게 보전 녹지로 묶자. 일체 건물 못 지어. 재건축 못 한다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녹지 지역에 땅 가지고 있는데 서울시장 후보가 여러분 동네를
주거지역 상업적으로 용도 변경한대요. 자기 뽑아주면. 그럼 도장 찍어줘 안 찍어줘? 여러분 사는 동네를 땅값 1,000만 원 평당 가는 동네를 보전녹지로 다 바꿔주겠대요. 그럼 찍어줘 안 찍어줘? 안 찍어주지. 그러죠? 현실적으로 녹지지역이 이렇게 가는 건 있어도 얘들을 녹지로 가기는 불가능해요. 그러면 도시지역은 주거상업 공업적 땅이 점점 부족하면 부족했지 남아돌지는 않을 거 아니야. 일반적 현상을 얘기해요. 그러면 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상업적으로 바꾼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 용도가 모자라잖아요. 주변의 관리지역을 도시로 바꾼단 말이에요. 그 중에 뭐를? 계획관리를 도시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지역 중에 도시적으로 편입이 예상된단 말 나왔잖아요. 제일 좋은 땅이 계획관리지역이에요. 그래서 나머지는 둘 다 건폐율이 20%, 용적률이 80인데 계획관리만 건폐율이 40%, 용적률이 100%야. 건물 짓는 크기가 더 훨씬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용도지역 개념 물어볼 때 도시적으로 편입하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땅, 관리지역, 그럼 무슨 관리? 그렇지.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획관리지역이 제일 좋은 땅이다. 그 다음 그 위에 생산관리 보면 농업, 임업, 업 생산 등을 위해 관리가 필요하지만 주변의 용도지역과 관계를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이라는 말 나오죠. 자, 우리가 농림지역처럼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는 아닌데 농림지역과 유사하게 관리해야 되겠다. 그럼 뭘로 지정? 생산관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관리지역 중에 도시지역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이 계획관리, 농림지역과 관련된 곳이 생산관리, 그것만 꿰차기만 하면 된다니까. 그 다음 위에 보전관리를 보면 자연환경 보호, 산림보호, 수질오염 방지, 녹지권 확보,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지만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하대요. 자, 그러면 조는 사람이 깜짝 놀랍니다. 저거 트는 순간 졸기 시작하잖아요. 추워야 돼요. 배고파야 돼요. 배부르고 등 따시고 하니까 저는 잠밖에 또 와요? 연필을 겨우 잡고 있다가 연필까지 놔버렸다니까. 연필 놓고 뭐 하게요? 책상 위에 손 올려요 이제. 그 다음 턱을 고요. 자요. 그러니까 한편 들어와 보면 20년 만에 공부를 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죠?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보다 보면요. 순간순간 딴 생각을 해요. 멍 때리고 앉아있어요. 그리고 탕하면 놀래. 자, 자꾸 2달 동안은 수업 자꾸 듣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관리지역은 종류가 몇 개로 나눠진다고?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 자, 그 중에 도시지역으로 편입하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다. 뭘로? 계획관리. 농림지역과 유사한 땅이 생산관리. 자연환경 보전지역처럼 유사하게 보전관리해야 되겠다 하면 보전관리. 3개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 중에 제일 좋은 땅이, 그래서 나중에 관리지역 땅 살 때 계획관리지역 땅 사는 거예요. 어차피 땅 살라고 통장에 몇 억씩은 다 있잖아요. 그때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진지하게 여러분 통장을 고민하면 안 돼. 통장에 돈이 없잖아요 지금. 없는데 뭔 소리야 이러지 말고, 그럼요, 이렇게 해야 부동산 잘한다니까. 자기 패를, 약한 패를 드러내면 절대로 지는 거예요. 부동산을 중개를 하든 뭐든 내가 초조한 사람이 지게 돼 있어요. 초조하면 지는 거예요. 그래, 이 좋은 걸 네가 안 사? 안 산다고? 그래, 좀 있으면 금방 팔릴 거야. 이런 사람이 돈을 벌지. 이거 사세요 하잖아요. 안 삽니다. 그러니까 몇 억씩 통장에 있냐? 당연하지. 통장 안 보여주면 되잖아요. 자, 그래서 관리지역 중에 제일 좋은 땅이 계획관리. 오케이. 도시지역 중에는 상업지역. 그러겠죠? 상업지역이 제일 좋은 땅이겠지. 그러죠? 그 다음 밑에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있네요. 아까 개념은 했잖아요. 농림지역을 지정할 때는 농지가 농업진흥지역, 산지관리법상 보전, 산지가 있는 곳을 대상으로 하고,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자연환경, 수자원, 해안, 생태계, 상수원, 문화재를 보호하고 수산자원을 보호 육성하려고 지정한다고요. 그러죠?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 줄게요. 머릿속에 국토 전체는 몇 개 용도지역? 4개 용도지역이 돌아가고 있다. 나라 전체는. 그 중에 도시지역으로 지정된 놈은 다시 주거, 상업, 공업, 녹지 계속 반복해야 내 몸에 익숙해지는 거예요.
집에 가면 금방 잊어먹는다니까. 자, 그래서 주상공록. 주거지역은 몇 개? 전용주거, 일반주거, 준주거. 상업지역은 중일, 건유. 공업지역은 전용, 일반, 준. 녹지는 보생자. 에이, 신뢰를 할 수 없네. 자, 칠판 한번 봐요. 칠판 한번 봐봐요. 칠판 한번 봐봐. 자, 주거지역은 종류 몇 개? 첫째, 대가리만 얘기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대가리만 전, 일, 준 하면 내가 노예처럼 예, 전용주거, 예, 일반주거, 예, 준주거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주거지역은 다시 세 개. 세 개요. 자, 상업지역은 몇 개? 첫째, 이거 지우니까 적나라 하네. 중심상업, 일반상업, 예? 근린상업, 그 다음 유통상. 그러니까 이게 현실이라는 얘기예요. 막상 여러분들이 써놓고 얘기하면 되게 쉬워서 대답하는 것 같지만 막상 지워버리면 하나도 안 나온다니까요. 대가리면 기억나. 대가리라도 아까 내가 중1 건유했으니까 나가는 거예요. 중학교 1학년이면 건육이 생긴다. 이게 웬일입니까? 중학교 1학년, 2학년 되면 뭐심 애들 함부로 엄마 말 들어요? 엄마하고 싸움하면 이길 수 있어요? 중학교 2학년인데 키가 180인데 수두룩 빽빽이더라고. 그거 괜히 세상에 제일 무서운 거 손대지 말아야 할 것 여러 가지 중이. 그 TV 광고도 나오잖아요. 건드리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그죠? 중2. 근데 중2 아들을 꾸짖잖아요. 그러면 멱살, 손목 닥쳐, 엄마 왜 그러는데? 손대지 말고! 무서워서 손을 못 댄다니까, 아들이. 그 분노해가지고 애들 아빠한테 막 얘기해봐야 애들 다 그래. 더 분노하지. 제가 담배 피우고 있다고, 담배! 저러다가 안 핀다니까. 근데 키가 막 커가지고 덩치가 크다니까, 중학교 1학년, 2학년이면. 그 손 못 대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아버지나 좀 타치를 해야지. 상업지역은 4개요. 자, 공업지역 몇 개? 전용공업, 일반공업, 준공업. 자, 녹지지역은 몇 개로? 보전녹지, 생산녹지, 자연녹지. 안 떠오르네, 안 떠오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는 나중에 알게 돼요. 대한민국의 모든 땅은 세금 낼 때 여기에 맞춰서 세금을 부과해요. 대한민국의 모든 땅은 이걸 중심으로 돌아가거든. 아파트 지으려고 건설회사가 땅을 사죠. 용도 지역 확인합니다. 용적률 몇 프로냐 확인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10,000평을 사가지고 용적률에 맞춰서 몇 층 지냐, 평당 분양가 얼마, 몇 세대 분양되고 얼마 남는다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모든 것은 이걸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손만 대면 두루룩 나오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공부에 강약을 둬서 해야 되는데 그냥 눈으로만 눈팅만 하기 때문에 점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용도 지역별 개념이지 개념 나오겠지요. 이번 시험 말고 작년 문제 뭐가 나온지 아세요? 작년 28회 다음 중 도시지역이 아닌 용도지역 골라봐라. 이거 4개 넣어놓고 계획관리지역 답. 관리지역은 도시지역 아니잖아요. 그렇게 나왔다고 작년에. 올해 시험은 아파트 지을 수 있는 곳 찾아봐라. 자, 일종 전용주거지역은 아파트 지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뭔 기준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도 없다고 하고, 이종 전용주거는 아파트 지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없다고 하잖아요. 일종 일반주거는 아파트 지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느낌에. 일종 일반주거는 4층 이하에 한한다라고 되어 있거든. 아파트는 5개층 이상일 때만 아파트가 되는 거예요. 못 지어요. 2종, 3종 일반주거는 지을 수 있겠죠. 자, 2종 전용주거는 공동주택을 전부 다 허용하거든요. 공동주택은 종류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로 나눠져요. 근데 1종 전용주거는 연립 다세대만 허용합니다. 아파트 못 지어요? 답은 2종 전용주거지역이 답이었다고요. 이걸 다 공부한단 말이에요. 나중에 이런 걸 외우기 전에 얘부터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겠지요? 집이 몇 칸 있는지 해놓고 거기다 칸칸을 채워나가야 되는데 뭐부터 외우는 게 아니라 얘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얘부터.
그래서 일단 용도 지역이 21개가 돌아가고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다 합치면 21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왜 지정하냐? 한 장 넘겨보세요. 192페이지 보세요. 192페이지 보면 용도 지역 지정이 효과 있나요? 있잖아요. 메뉴에 1. 용도 지역별 건축 제한이 있지요. 메뉴에 1번. 자, 이 21개 용도 지역별로 대통령령에 따라서 허용되는 것, 조례로 허용되는 것에서 박스가 2개씩 있거든요. 책에는 없다고요. 이게 기초 용어집이니까. 그래서 21개 용도 지역별로 여기까지 각각의 용도 지역별로 뭘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 법령이 정해져 있어요. 박스가 2개니까 42개의 박스가 나올 거예요. 21개 용도 지역이니까. 그러겠죠? 그 박스는 여기는 없는 거. 너무 흉측한 장면이기 때문에. 너무 센 내용이라. 그래서 여기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용도 지역의 제도를 내가 왜 만들지, 국가계획을 왜 만들지 얘기해 줄까요? 이런 제도를 만든 이유 뭐냐? 토지용의 질서를 잡으려고. 첫째, 너 어떤 용도의 건물을 지을래 말래 종류를 제한합니다. 둘째, 이런 걸 짓더라도 이런 크기 이하로만 지어라 규모를 제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용도 지역별로 뭘 지을 수 있는지 몇 층으로 짓는지가 법이 정해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첫 번째 게 용도 제한. 이게 건축 용도 지역에서 건축 제한 그놈이고 지금 얘는 이제 뭐 기본서 나와야 되고, 두 번째 용도 지역별로 건폐율 나오죠. 그 다음 저 오른쪽에 용적률 있잖아요. 얘가 바로 규모의 제한이에요. 우리 살면서 그래도 아무리 부동산에 관심 없었다 하더라도 그래도 건폐율이란 말 들어는 봤나요? 살면서? 용적률 들어는 봤나요? 진짜가 아니죠 지금. 얘가 있는 거는 알고 있었나요? 혹시 길거리 가다가 건물 짓는 공사 현장 가면 그 건축허가 받은 아파트 짓는 현장이 있잖아요. 가면 그 각종 인허가 받은 사항을 게시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SK 아파트 짓고 있다, 빌딩 짓고 있다 보면 간판이 있어요. 이제 허가받은 내용이 다 표시되어 있어요. 자, 대지 면적 얼마, 용도가 1종 건생, 2종 건생, 업무시설 다 해놓고 이 땅의 건폐율은, 용도 지역도 표시되어 있어요. 2종 일반 주거, 건폐율은 26.5%, 용적률은 250% 표시되어 있어요. 그 설계받아 이렇게만 짓는다. 이게 크기요, 크기. 그래서 시험에 낼 때 건폐율은 용적률은 개념도 물어봐요. 건폐율에 박스 보세요. 의는 대지 면적에 대한 무슨 면적? 건축 면적의 비율이다. 자, 아주 쉽게 얘기를 할게요. 건폐율이 준주거 지역 70% 이하라는 얘기는 대지가 100평인 땅이 있다면 최대로 지을 때 땅 면적의 몇 프로 넘지 말라고? 70% 넘지 말라는 얘기예요. 건폐율이 50%라는 얘기는 대지가 100평이면 50평 넘는 건 못 짓는다는 얘기예요. 건폐율이 90%라는 얘기는 대지가 100평이면 90평까지 지을 수 있다. 건폐율이 높은 게 좋은 거예요? 낮은 게 좋은 거예요? 높은 게 좋지. 그러니까 전용 주거, 일반 주거, 전용 2개, 일반 주거 3개로 나눈다 그랬죠? 주거지역은 건폐율이 전용은 다 50%예요. 일반 주거는 60%까지 줍니다. 일반 주거가 나왔지? 3종만 50%예요. 준주거 70. 준주거. 그럼 주거지역 중에 제일 좋은 땅이 준주거예요. 상업지역은 아까 중심상업, 그 다음요. 일반상업, 그 다음. 근린상업, 그 다음. 그럼 한 번이라도 다시 자꾸 떠드는 사람이 나중에 이기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더 떠드는 사람들이 나중에 잘 외워지고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어차피 합격하려고 온 거잖아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합격을 해야 돼요. 자, 상업지역은 중심상업이 90%예요. 일반상업이 80%예요. 근린상업이 70%, 유통상업이 80%, 98, 78. 그 다음에 공업지역은 아까 3개라고 그랬죠. 전용공업, 일반공업, 준공업.
공업지역은 전부 70이에요. 근데 그 박스 맨 밑에 있지요? 도시지역의 주거 상업 공업 녹지 이것만 있잖아요. 이런 세분된 게 없잖아요. 너무 세분해서 자세히 나오면 질릴까봐 책을 이렇게 쓰는 거예요. 오늘 어차피 부대끼 걸 거잖아요. 자, 녹지지역은 아까 몇 개로? 보전 녹지, 생산 녹지, 그다음 자연 녹지잖아요. 녹지지역은요, 건폐율은 다 20%예요. 자, 여기서만 놓고 볼게요. 도시지역에서는 같은 도시라도 녹지지역은 건폐율은 몇 프로? 그러면 대지가 100평이면 아무리 크게 지어도 20평 넘는 건축물은 못 짓는다는 얘기지. 그러면 상업지역은 중심상업이 90%잖아요. 똑같은 100평이라도 90평짜리를 지을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평면적 크기 제한, 건폐율 제도예요. 그러면 건폐율은 높은 게 낫다, 낮은 게 낫다? 그러죠. 그래서 여기는 땅값이 비싼 거예요. 중심상업, 일반상업, 상업지역이라서 비싼 게 아니라 상업지역이면 용적률이 높게, 건폐율이 높게 주기 때문에. 도시지역 바깥에서는 도시보다 높으면 안 돼. 그리고 다 20% 이하로만 지어야 돼요. 그래서 보전관리도 얼마? 20%. 생산관리도 20%. 농림도 20%. 자연환경 20%예요. 이게 건폐율이에요. 건폐율. 간단하구만. 그러죠? 아니, 첫 강의 하러 와가지고 이 정도 하면 잘하는 거 아니에요? 어마무시한 걸 했네. 전용주거는 둘 다 얼마? 이거 외우기 힘들잖아요. 전화번호 하나면 돼요. 567-9878 777 222. 봐요, 전용주거는 다 50이잖아요. 일반주거 60, 3정만 좀 줄여놨다. 준주거 70, 준7이, 건7이, 개 2마리. 아니, 이거 나중에 외우는데 혹시나 해서. 자, 칠판 한번 봐요. 자, 전용은 둘 다 얼마? 일반은 3종 요놈이. 준주거가 9, 8, 7, 8, 7, 7. 다 70이라니까 다 20. 금방 외웠네. 이걸 내년 10월달까지 하는데 못 외울까? 그러죠? 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이 아니라 이걸 내년까지 1년을 반복할 텐데, 그러죠? 수백 번을 할 텐데 지금 못 외운다고 그 시기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지금 외웠네 벌써? 또 그러지 말라니까. 그 사람 뭐 외웠다니까? 아니에요. 아니면 어쩔 건데? 그러네? 내가 평생 21개 용도적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건폐율 이렇게 건축물 지을 때 크기를 규제하네? 외워보니까 외울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해야 돼요. 그러죠? 외울 수 있겠구나. 라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니요. 나 안 돼. 그러면 안 돼요. 거기는 무조건 이렇게만 해야 돼요. 집에 애들도 그래요. 그리고 애들한테 있잖아요. 공부 네가 할 수 있다. 공부는 두 가지예요. 자신감하고 집중력이거든요. 자신감 가지는 순간, 부모가 칭찬하는 순간, 그때부터 공부 열심히 합니다. 공부 자식아 너 그래야 되지도 않아. 자신감 없어진다니까. 외울 수 있어요? 금방 외웠네. 50, 60, 63종만? 50, 준7이 70, 98, 78, 777, 222. 시험은 다 여기서 나와요. 제대로 물어보지도 않아. 이게 건폐율이라고. 그러면 건폐율은 95%인 땅이 있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건폐율 100%는? 봐요. 재미난 얘기 또 해볼게요. 대지가 4필지가 있어요. 자, 땅이 A, B, C, D. 필지가 몇 개? 4필지. 필지란 단어도 익숙해야 돼요. 자, 땅에 다 100평씩이 있어, 100평. 자, 100평씩 있다. 이 땅이 일종 전용 주거지역이다. 건폐율은 얼마? 50. 그죠? 용적률은 100이에요. 좀 이따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건폐율 50%라는 얘기지. 그럼 A란 땅 주인은 건물을 지을 때 다 100평이잖아요. 100평의 땅에 50%에 맞게만 건물 지어야 돼. 그럼 얘는 이 새 놈의 새끼 정말 보기 싫어.
그러면 50평짜리 여기다 건물 짓는 거예요. 나머지 50평 남았지? 여기다 나무도 심고 주차장도 만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B도 저 새끼 보기 싫어서 도저히 안 되겠다. 여기다 50평짜리 건물 짓고 여기다가 50평짜리 빈 공지 맹는 거예요. 나무 심고 이렇게. 얘는 한가운데 50평짜리 건물 지으면 돼요. 얘는 다 보기 싫다고 여기다 50평짜리. 적당한 공간이 있어 없어요? 있어야지만이 바람도 통하고 불이 났을 때 불이 엉겨붙지 않지. 소화, 연소, 차단 이런 말 쓰는 거예요. 그러려고 건축 면적에 제한을 하는 거야. 건폐율이 100%라는 얘기는 대지 면적만큼 지어버리잖아요. 대지 면적만큼 건물 지으면 건물 다 붙어 있지. 안 되지 이것은. 그래서 건폐율은 건축 면적에 제한을 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건폐율이 제일 높은 게 90%, 제일 낮은 게 20%예요. 그러니까 땅 가치는 이걸로 결정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건폐율이 높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용적률이라는 거는 반드시 건폐율과 결합해서 세트로 돌아다녀 담는다는 얘기예요. 담는다. 그 적자가 위로 퇴적을 한다는 얘기예요. 전체를 쌓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오른쪽으로 가보세요. 오른쪽으로. 용적률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무슨 면적? 연면적 비율이라는 말 나왔죠. 대지가 봐요. 건폐율이 50%, 용적률 100% 적용된다는 얘기는 대지가 100평이라고 쳐요. 그러면 아까 최대로 건축 면적 몇 평으로만 지어라? 50평짜리를 지을 때 50평짜리를 지을 때 최대로 지으면 몇 층까지만 짓는다고? 자, 연면적은 각 층 바닥 면적의 합계를 말해요. 그러면 보세요. 대지가 주어진 게 100평 아니요? 50% 건폐율, 용적률 100%라는 얘기는 최대로 지을 때 50평짜리 딸랑 몇 층? 2층만 지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용적률이 자, 대지 면적이 있으면 차지하는 연 면적의 비율이라고 그랬죠. 여기 왜 곱하기 100을 해주냐? 보기 싫어서. 보기 싫어서 그래요. 아까 건폐율 70%란 말 나왔죠. 대지 면적이 100평에 70평을 짓는다는 얘기인데 0.7%라는 얘기예요. 일로 놓고 보면 보기 싫잖아요. 곱하기 100, 70%. 그러면 용적률이 100%라는 얘기는 대지 면적만큼만 연면적 지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대지가 100평이면 연면적도 얼마? 100평으로만 지으라는 얘기지. 그 1분의 1, 1이잖아요. 100이 싫지. 곱하기 100, 100%. 100배가 아니고 용적률이 200%라는 얘기는 같은 조건이라면 주어진 대지의 2배만큼 지을 수 있다는 얘기지. 그렇죠? 1분의 2 아니요? 200%. 즉 뒤집어서 용적률 200%는 대지 면적의 2배만큼의 연면적을 지을 수 있다. 오케이? 그러면 똑같은 조건에서 대지 100평이고 건폐율 50%, 용적률 200이면 얘네 몇 층? 그러지. 4층으로 지을 수 있다 이 말이요. 그렇죠? 용적률 300%면 6층. 그렇지. 용적률 높을수록 층수는 높이 올라가지. 용적률 개념 아시겠어요? 전체 총량을 얼마나 허용하느냐는 얘기예요. 용적률이 500%라는 얘기는 이 대지에 담는 전체 연면적을 대지 면적의 5배만큼을 담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러면 용적률 높을수록 좋은 거 아니요? 그러면 일종 전용 주거는 용적률 100%밖에 안 돼요. 2종은 150, 그 다음 200, 250, 300, 3종 300이에요. 준주거 500이에요. 준주거 제일 좋은 땅이라니까. 중심상업 1500, 그 다음 1300, 900%, 1100%. 공업지역은 전용은 300이요. 그 다음 350, 400%. 아까 얘기했잖아요. 녹지는 80% 보전, 그 다음에 100%, 100% 이하예요. 그럼 얘네들은 기본이겠지요. 중개업자로서. 그럼 다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저 용적률 있지요. 자, 전용주거 있죠, 1종. 출발 100m, 100. 여기서부터 5번 될 때까지 50씩만 더 해주면 돼. 100, 150, 200, 250, 300 아니요? 그러죠? 봐봐봐요. 100, 150, 200, 250, 300 다 외웠네? 5번 했으니까 기념으로 얼마? 500. 주거지역이 전용 2개, 일반 3개잖아요. 보세요. 전용 2개, 일반 3개 아니요? 손가락으로 다 해결된다니까. 뭐가 어려워? 100, 150, 200, 250, 300, 500. 준주거.
금방 외웠네. 그러죠? 믿어지지를 않아. 외워진 게. 문제는 얘를 외우고 얘를 기억을 못해. 집에 갔는데 얘가 기억이 안 나. 아까 뭐라고 했는데 100법 150인데 뭐였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일단 자꾸 노출을 해야 되는 거예요. 평생 처음 배우는 건데 집에 가서 툭툭 기억나면 그것이 비정상이에요. 그 다음에 상업적은 5391. 중학교 1학년 얘기했죠. 순수 바꿔보세요. 외워지질 않지. 그래서 여기에 1500, 5, 3, 9, 1, 1500, 1300, 900, 1100. 그러니까 제일 좋은 땅이 중심, 그 다음이 일반, 그 다음이 유통, 그 다음이 건립. 순서대로 높은 것부터 고르시오, 낮은 것부터 고르시오 나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전용공업이 300, 50씩 더 하면 돼요. 300, 350, 400. 녹지지역은 전설의 고향 버전으로 외워야 돼. 보생자 800, 100. 80%, 100%, 100%. 입에 붙어버려야 돼. 800, 100. 80%, 100%, 100%. 자, 칠판 한번 봐요. 왜요? 제가 몹쓸 짓을 하나요? 뭔 짓을 했길래? 자, 용적률 갑니다. 자, 용적률. 일정 전용. 100. 용적률. 건폐율 말고 50은 건폐율. 용적률 50%면 말이요 되지요? 말이 안 되지. 자, 출발 100m. 예, 그 다음 이종 전용 150, 일종 일반 200, 250, 300, 500 되네. 중심상업 1500, 1300, 900, 1100. 전용공업 300, 350, 400, 800, 100. 외워지겠네. 그러죠? 기본입니다, 이게. 그리고 응용을 하는 거예요. 이번 시험은 특례를 냈지만 내년 시험은 용적률 나옵니다. 여러분 시험은. 작년에 건폐율 나왔거든요. 항상 분석하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건폐율 지금부터 일종 전형은 52 정도, 50, 일종 일반 좀 더 줘, 10% 더. 60, 60, 3종이 50, 70은 두 놈밖에 없어. 준칠이, 건칠이 이렇게 외워요. 땡칠이 두 마리 외우듯이. 준주거 70, 건린상업 70, 98, 78, 777, 222. 왜 대답 안 하고 그러세요? 딴 생각했죠? 다시 한번. 건폐율이 뭐냐? 대지 면적분의 건축 면적의 비율. 건축 면적이 덮는 비율이란 얘기요. 용적률은 대지 면적분의 연면적. 뭐 지하층 이런 건 나중에 설명하고. 자, 건폐율 용적률로 크기 규제하는 거예요. 요것만 하고 집에 갈 테니까. 자, 일단 자, 건폐율부터. 어디서 하품 소리가? 기침만 하면 하품하고, 하품만 하면 기침하고, 뭐든지 하긴 해요. 자, 또 한 번 더 웃고 하는 거지 뭐. 자, 건폐율부터 대답해봐요. 전용은 둘 다 얼마? 50. 일반은 60인데 3종만 50. 준주거 70. 9, 8, 7, 8, 7, 7, 7, 2, 2, 2. 아, 이건 20% 이하로 주는구나. 70%나 주네. 최대 90%까지 가능하고. 그러죠? 헐 좋은 땅이네. 그 다음 용적률 출발 100m. 100, 150, 200, 250, 300, 500. 중심상업 1500, 1300, 900, 1100, 300, 350, 400, 3, 350, 400, 전일준, 보생자 800, 100 외워진다니까요. 그러니 얘 외우려고 애쓸 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나도 모르게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용도지역제도예요. 그래서 용도지역을 모르고서는 부동산 돌아갈 수가 없다 이 말. 그래서 이런 용도지역이 일장 국토의 계획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정해졌다 이 말. 그래서 용도지역제도는 건물 지을 수 있는 종류하고 크기를 규제하는 제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종류 제한은 너무나도 양이 많기 때문에 소개를 못했고, 건폐율 용적률 우리 책에는 10개밖에 없다니까. 10개밖에. 그러죠? 책보다 훨씬 내용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을 중심으로 건폐율 용적률 안 나온 해가 한 번도 없어요. 안 나올 수가 없거든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으로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한 장 넘어가 보면은 아까 194페이지 아까 이 넷 중에 아무것도 지정 안 된 땅도 있다 없다? 있다 했죠?
그럴 때는 건폐율 용적률은 어디에 관한 걸 적용한다고? 이 중에 제일 센 게 이놈이거든. 그 내용이 여기 나오잖아요. 맨 위에 5번에 1번 용도적 미지정된 지역이 있지요.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적으로 용도가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해서는 건축제한 건폐율 용적률 적용할 때 자연환경 보존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아까 그 얘기 듣고 보니까 눈에 익숙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 나중에 이제 기초를 하나씩 닦아놓고 케이스 문제 나올 때 해결이 되는 거예요. 공법도 단순하게 내질 않아요. 똑같은 내용도 섞어서 케이스 문제를 내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기초를 잘 닦아놔야 된다니까, 처음부터. 그래서 그냥 처음부터 공부하는 게 제일 좋은데 우리 학원 지금 등록한 사람 많거든요. 왜 안 나오냐고 학원에 돈 내놓고 지금 여러분들 3배 이상은 되는데 안 나왔잖아요. 지금 여러분 같이 등록한 사람인데도 안 나온 사람 있잖아요. 지금 왜 안 나오냐고 이렇게 수업 시간에 하면서 하는 게 홀라요. 혼자 공부하는 것보다 뭘 해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 다음 2달 동안 예습하지 마세요. 예습이란 것은 내가 미리 해오는 거잖아요. 뭐가 중요한지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 하지 말고 복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서 용도지역을 한번 써보여요. 칠판처럼 용도지역 한번 써보고 건표를 한번 매치해보고 용적을 매치해보고 자꾸 눈에 익어야 돼. 이게 용도지역제도. 그 다음에 밑에 용도지구라고 또 있나요? 헐, 오른쪽에 보니까 종류 보니까 경관지구. 박스 보세요. 2번째 무슨 지구? 고도지구. 3번째 방화지구. 그 다음 경고, 방방 이렇게 외울 거예요. 나중에 또 그 다음 보취개특. 그 다음에 복합 용도지구. 용도지구 몇 개? 9개 용도지구. 2, 4, 6, 8, 9개 아니요? 그죠? 자, 다시 한번 허리 펴고 다 왔어 이제. 얘들은 용도 지역. 지금 나오는 건 용도 지구. 자, 예를 들어서 이 동네가 도시지역 중 준주거지역으로 지정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토지연계 확인서 띄워보면 도시지역 중 준주거로 표시되어 있겠지. 그런데 이 안에 있는 땅인데 A라는 땅에 고도지구라고 묶여 있어요. 지구잖아요. 지구. 방화지구라고 지정되어 있어. 서류 띄웠더니 도시지역 준주거 콤마 방화지구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손님이 사장님 고도지구가 뭐예요? 중개업자가 고도 제한 받는 거겠지. 방화지구는요 불 내라는 거 아니겠어? 방화는 불 내는 거요 불 막는 거예요. 자, 뉴스 보다 보면 고시원 방화범을 경찰이 쫓고 있고 이때 방화 나오죠. 방화 불 낸 거요 불 막는 거요. 그럼 방화라는 게 불을 막는 거요 불 지르는 거요. 또 헷갈리네. 그러니까 이게 한글로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방화라고 할 때는 불 지른 놈이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방화거든. 막을 방자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화지구라고 표시되어 있어. 그러면 손님이 이거 뭐요 물어볼 때 글쎄 이거 불 지르고 도망간 건가? 알아야 되잖아요. 무슨 경관지구라고 됐네. 경관지구? 이걸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들은 용도지구라고 되어 있잖아요. 용도지역제도는 이게 개론에서 나오는 거거든. 시험에 공법인데 개론도 써먹어요. 용도지역제도는 국토 전체를 대상으로 건물을 뭘 지을래, 규모 얼마나 지을래 2가지밖에 규제를 못해. 그런데 건물 지을 때 이 동네는 얼른하면 화재가 나. 화재가 나기 때문에 건물 지을 때 내화 불연으로 불이 안 트는 재료로 해야 되겠다 할 때는 이걸로 안 되지. 그죠? 준주거 용적률 500 아니에요? 근데 높이를 규제하고 싶다.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용도 지역 가지고 달성할 수 없는 또 다른 목적이 있겠지. 그죠? 그 목적을 위해서 기존의 용도 지구 위에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게 용도 지구예요. 이걸로 안 되니까 또 다른 목적을 위해서 용도 지구를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 용도 지역하고 용도 지구는 중복될 수 있어 없어요? 있지요. 중복돼서 돌아가잖아요. 자, 다시 한번 허리 펴고 아까 용도 지역들끼리는 중복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되지.
용도 지역하고 용도 지구들이 중복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 땅 가진 사람은 용도 지역은 도시지역 중에 뭘로? 준주거, 용도 지구는 고도지구, 중복 들어가잖아. 이걸 중개업자가 해결해 줘야지. 그러죠? 그래서 용도 지구 제도가 있는 거예요. 얘들은 누가 지정하는지,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 어떤 내용의 법적 규제를 받는지 궁금하지 않아요? 궁금하다 해야 되죠. 궁금 안 해도 얘기할 거잖아요. 궁금하다고 해야 궁금증을 시원하게 풀어주지. 한 장 넘어가요. 196페이지는 또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용도 구역이 또 있네. 얘들이 용도 지역. 아까 얘기한 게 용도. 자, 여러분 용도 지구 중에 책장 가만히 놔두세요. 자, 용도 지구 종류 몇 가지 아까? 첫째, 제일 먼저 경관지구. 아까 내가 괜찮아요. 순서는 관계없어요. 경고, 방방 그런 말 했잖아요. 경관지구, 고도지구, 방화지구, 방제지구. 그러니까 방화라고 하는 것은 화재 위험을 막고, 방제라고 하는 것은 재난을 막기 위한 거예요. 그 다음에 무슨 지구? 보취개특. 보호지구, 취락지구, 개발제한지구, 개발진흥지구. 개발제한지구는 없어. 개발제한구역이 있지. 바로 밑에 개발제한구역, 개발진흥지구. 또 거기에 또 저런다. 오늘 첫날인데, 첫날에 이 정도면 잘한 거라니까요. 이걸 1년을 해서 이거 못하면 사람이 아니지. 그래서 용도 지구들이 9개 있다. 일단 그렇게. 그 다음 지금 나온 또 뭐요? 용도 구역. 자, 맨 밑에 1번 무슨 구역? 개발 제한 구역. 오른쪽에 2번 도시 자연 공흥 구역. 3번 시가화 조정 구역. 다음 장 4번은 수산 자원 보호 구역. 5번은 입지 규제 최소 구역. 한 장 또 넘겨보세요. 자, 잠깐만 넘겼어요? 용도 구역은 몇 개? 5개. 가만있어 봐. 5개. 또 오른 거 첫째, 개발 제한 구역, 우리가 아는 그린벨트. 두 번째, 아무거나 순수는 관계없어요. 금방 맞잖아요. 뭐 비스무리, 수자원, 뭐 어쩌고 저쩌고. 수자원이 있으면 내가 물에 빠져 죽어버린다. 수산자원. 그게 다요? 금방 봤는데. 도시, 자연, 공원구역 오른쪽 상단. 그 다음에 시가화 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마지막에 입지규제 최소구역. 이번 시험 나온 거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 대상 중 틀린 거 골라봐라. 용도구역이 몇 개? 5개. 지구는 9개. 지역은 21개 용도지역. 이걸 중심으로 나라가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누가 지정하는지, 뭘로 결정하는지 한번 가볼까요? 자, 여러분이 한번 보세요. 182페이지, 요것만 하고 집에 보내줄게요. 182페이지에 제4절 무슨 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이런 말 나왔죠? 오른쪽에 도시군 관리계획 의의가 있지요? 의의가 있고 밑에 박스 하나 있나요? 1, 2, 3, 4, 5, 6, 6개 들어간 게 내용이야, 내용. 1번 뭐라고 됐어요?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지정하는 거. 2번이 띨 4개 있지요? 6번이 입지규제. 아하, 이 내용이네. 그러죠? 얘네들을, 그러니까 얘들을 공부 안 하고 얘부터 하니까 공법이 어렵다 그러는 거예요. 그냥 처음부터 도시군 관리계획,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계획 그 뒷단 머리 아픈 걸 공부를 하니까 공법이 어려워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데 간단하잖아요. 애들 구체적이고 추상적이지 않고. 이 용도 지역들을, 용도 지구들을 좀 전에 용도 구역까지 살짝 봤잖아요. 이런 것들을 지정하고 변경할 때 도시군 관리계획이라는 걸 짜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박스 6개 있죠? 그걸 풀어버린 게 일장 내용이란 얘기예요.
1번이 용도 지역 지구 지정하는 거, 2번이 구역 4개, 3번이 기반시설 설치할 때, 4번이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할 때, 5번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할 때, 6번이 입지구제 최소구역 지정할 때, 이런 6가지 중에 하나를 지정하고 설치하려면 짜야 되는 게 도시군 관리계획이다 이 말. 자, 뒤집어서 도시군 관리계획의 내용이 몇 개냐? 그럼 몇 가지? 6개. 이거 내년 30회 시험 반드시 나와요. 왜? 이건 무조건 나오는 건데 29회 때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6개 이걸 풀어버리는 거예요. 자, 일단 오늘 배운 게 뭐냐 그러면, 자, 이거 용도 지역 몇 개? 자, 원래 자 국토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건 몇 개? 4개 중에 인구 산업이 밀집되어 있으면 도시지역으로 도시지역에 준하거나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에 준하여 관리할 때 관리지역, 농업진흥지역 보존산지가 있으면 농림지역, 자연환경 수자원 해안 생태계 상수 문화재를 보호하려고 그러면 자연환경 보존지역, 이 4개가 국토 전체. 그리고 도시지역 묶이면 다시 주거, 상업, 공업, 녹지. 주거지역은 다시 전용, 일반, 준, 중일, 건유, 전용, 일반, 준, 보생자. 도시지역 건폐율 50, 60, 50, 70, 98, 78, 777, 222. 용적률 100, 150, 200, 250, 300, 500, 1500, 1300, 900, 1100, 300, 350, 400, 800, 100. 자꾸 떠드는 게 최고 좋은 공부예요. 공법은. 얘들이 용도, 지역, 용도, 지구, 경고, 방방 한 놈들이 있었잖아요. 용도 구역 5개요. 얘들이 모든 것의 기본이다 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만 하고 맛을 보고 가는 거예요. 다음 주부터 이제 절차 좀 하고 또 딴 내용 나올 거예요. 오늘 배운 거 집에 가서 복습하게 안 하게요? 하지 마요. 그냥 하지 말고 11월, 12월 달에는 수업만 열심히 빠지지 말고 들어보세요. 그 다음에 복습은 1차 과목 위주로 하시란. 민법 개론 있죠? 걔들 위주로 공부하세요. 2차는 이렇게 수업만 들어도 괜찮아요. 그리고 1월 달에 또 더 세게 나갈 거니까. 그 다음 어차피 누가 하라고 한 거 아니죠? 그러니까 자신감 가지고요. 나는 중개사 시험에 합격할 수 있다는 생각만 해야 돼. 내 스스로를 의심하면 떨어집니다. 내년 10월이니까 시간 많잖아요. 나는 된다고, 내가 안 되면 누가 되냐고 이 생각만 하셔야 돼요. 그럼 합격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만 합니다. 수고했습니다.